안녕하십니까, 서현수라고 합니다. 저는 네덜란드에서 건축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깨달은 건축을 공부하고 이제 그 깨달은 건축을 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 깨달은 경영과 관련해 가지고 발표를 지난주에 했던 자료인데요. 이번 주 또 한번 다시 짧게 간략하게 핵심 내용만 제가 다시 되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깨달은 경영과 깨달은 건축의 접점이 어디서 찾아질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인터넷을 뒤져보고 했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접점이 그냥 접점 정도가 아니라 건축이 곧 경영인 거를 제가 우선 그 어원 탐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흥미로웠습니다. 어원을 그냥 뒤져보면은 그 안에 담긴 뜻이 다 원래 뜻을 알 수 있는데 그 원래 뜻이 지금 저희가 현재 알고 있는 뜻과는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들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깨달은 건축이 꼭 깨달은 경영이구나, 경영이 꼭 건축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찾은 어원의 고고학적 탐구를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영이 이제 옛날에 중국 역사에서도 말듯이 이게 측량하고 설계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온전히 이건 건축을 한다는 개념과 동일시하게 바라봐도 되고요. 그래서 경영은 원래 건축이었다. 집을 짓고 터를 닦고 그 하는 행위 자체를 경영이라고 우리가 불렀다. 예전에는 그 개념이 원래 어떻게든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경영은 공사를 하기 전에 구획을 정하는 것, 그 다음에 영은 경을 통해 드러날 건물 크기를 정하는 것. 경영 위치라는 얘기도 옛날 중국 회화에 제작 또는 감상이 필요한 요체로서 경영 위치라는 단어가 있고요. 가장 적절한 구도와 위치를 설정하는 것, 산이든 계곡이든 뭐 나무든 그 그림에 있어서 그게 이제 경영 위치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경영이란 말이 한 번 더 나오죠. 그 구도와 위치를 제자리를 찾는다는 거에 있어서. 근데 바로크도 또 구도와 위치를 잡는 데 있어서 특출나게 그때 당시에 이제 독특한 건축 양식을 보여줬던 시대인데요. 이때도 또한 바로크 시대에서 주창했던 게 올바른 주체가 이성적으로 이제 쓰기 위해서는 아무데나 쓰면 안 되고, 주체가 되기 위해서 그 이성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자리, 그래서 그 대상을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포착하고 영위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된다. 그래서 이게 구도를 잡고 위치를 선정하고 한다는 게 이 건축에서도 바로크적 사상에서 엿볼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지금 현대에 알 수 있는 건축을 그냥 건축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빌딩이라는 개념밖에 없는 거고요. 원래 건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털을 잡고 건물의 사이즈를 정하는 것, 이걸 어떻게 잡을 거냐가 이제 어원을 한번 더 탐구해 볼 부분인데, 이게 또 아키텍처를, 이게 서양에서 알 수 있는 아키텍처를 그러면 어원을 이제 따져본다면 아르케가 그 존재에 대한 원리 부분이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성에 대한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네는 테크놀로지 기술에서 그 단어도 이제 파생됐는데, 이거는 그 자연이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상태, 그 자세, 모드, 애티튜드랑 관계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보면 심플하게 성을, 우리의 본래의 존재 근원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자세, 그게 그냥 아키텍처이고, 그걸 통해서 드러난 결과값은 아키텍처, 말 그대로 그게 어떤 건축 빌딩이 됐든 무슨 옷이 됐든 음식이 됐든 다 아키텍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원리에 입각해서 한다면요. 그래서 정의를 해보면 아키텍처를 존재에서부터 참모습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것, 이로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 보려는 것, 자연에 이미 다 있다는 거를 상정하고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존재 어디나 다 있는 그 원리에 해당하는 것을.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 이제 아티스트들은 조각을 할 때 아무리 그냥 자기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뭐를 조각을 해야 될까 생각을 딱 들면 그 재료에서 이미 그 완벽한 모습이 들어있는 걸 미리 보고 그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방식, 그게 테크네였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요즘 와서는 테크놀로지로서 그냥 아주 조금만 부분을 쓰고 있는데, 원래 테크네는 이미 들어있는 것을 보다, 이미 우리 존재, 어디에나 있는 우리 존재 근원을 보다, 이 상태로 지금 저희가 써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시대에는 또 이게 굉장히 일맥상통한 개념으로서 진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진리가 그리스어로 알레세이아라고 해서 이게 아랑 레세이아의 합성어인데요. 아는 접두사로서 부정을 나타내는 거고요. 부정형. 그 다음 레세이아는 가려지다, 감춰져 있다라는 뜻.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에서 진리라는 것은 아까 그 그리스 예술가들이 아까 그대로 했던 것처럼 불필요한 것을 감춰져 있는 것을 걷어내는 거가 진리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말 안에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진리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까지 다 다 만들어 놨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까 테크네 모든 정신을 담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부정형이랑 수동형을 썼다는 거 이게 굉장히 개념이 좀 다르죠. 근데 이게 트로스로 오면서 요즘에는 긍정형밖에 없는 거죠. 진리라는 말 트로스라고 우리가 쓰면 긍정형에 대한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뭘 덜어내다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알레세이아 이 단어에 감춰져 있는 그 방법이 곧 진리를 드러나기 위해선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면 된다. 이게 곧 저희가 할 수 있는 명상이랑 정확하게 통하여 있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예. 방법이란 말도 이게 메타가 형 이상 뭐 어디 하늘에 떠 있는 뭐 이런 거를 가리키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원래 메타는 초월적이 가장 근원적인 그 무엇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메타라는 거에서는 형 이상 이하 이상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메타가 호드는 이제 길. 그러니까 그 초월적인 가장 근원적인 그 무엇이 걸어가는 길, 그 무엇이 존재하는 방식, 이거를 메서드라고 그게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성대로 존재하는 것, 그게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자연은 곧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집을 이제 하면 짓다라는 것은 제가 이걸 한 이유는 짓다라는 개념이 이제 집이 짓다라는 개념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옷을 짓다, 밥을 짓다, 글을 짓다. 이렇게 한글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진짜 삶 자체를 집이라는 어떤 개념화 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작용했던 거다. 이런 거를 제가 한번 찾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어원들이 다 통하고 해서 깨달은 경영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좀 더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명정이라고 원래는 지난주에는 설영상 선생님께서 먼저 성명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고 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발표했는데 지금 거꾸로 돼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그래도 성명정 개념은 이제 성, 명, 정, 우주의 질서를 성이라고 하고 명은 생명체 역할, 우리가 갖고 있는 다 모든 개체들의 역할이라고 했을 때 이제 정은 그 생명체가 되는 거라고 이제 개념을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를 만약에 성명정의 개념에 입각해가지고 아키텍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건축을 정의를 해봤을 때는 이렇게 정의하면 어떨까 합니다. 우주의 본성, 즉 자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존재 원리에 입각하여 의도하는 역할을 하는 특정 공간의 전체적인 입지와 구획을 정하고 그 전체 공간을 구성하는 각각 세부 공간들을 최적의 배치와 크기 그리고 연결 지음으로 드러내는 과정 혹은 드러내어진 상태.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기존의 건축이라는 정의 말고 이런 정의를 원래 개념으로 돌아가서 한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명정에서도 그 선악과 청탁과 후각을 따지는 그 당 상태에서 그 망의 상태에서 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를 이제 해역복본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이 곧 명상을 통해 가지고 원래의 상태를 진리를 보는 그 방식이라고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그럼 건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럼 똑같이 명상을 통해서 의혹과 오해, 편견들을 걷어내 버리고 그것이 곧 직관체계를 드러내는 직관체계를 발동시키는 방식이고 이 방식에 의해서 아까 조각을 하든 건물을 만들든 이제 음식을 만들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키텍처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Ideal Design Based on Real Methodology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실제적 방법, 가장 실제적인 방법을 일거해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설계, 가장 최적의 설계, 이상적인 설계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어떻게 간략하게 이거를 건축으로서 표현했는지 이제 지금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 가지고 직관체계를 발동하고 그 발동을 시킴으로써 질문을 하고 집중을 해서 허용을 해서 관찰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제대로 해석해서 그거를 건축 디자인으로서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초광각적 지각 방식을 활용한 측정이 또 같이 들어감으로써 이 집중과 허용에 있어서 가장 이게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을 또 동원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초광각적 지각 방식을 활용한 측정이라는 것은 근육력학이라도 불리는 부분일 수 있는데, 근육은 언제 어디서나 반응을 하고 있는 우리 몸의 고유한 인지체계이기 때문에 아주 몸의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을 알아낼 수 있는 도구만 잘 사용한다면 내 머리로는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내 몸은 알고 있는 어떤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이것이 기본 권리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간에서 그러면 뭘 할 수 있는지, 이게 제가 이제 네덜란드 철학 시간에 철학 교수가 했던 질문인데요.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밖에 나갔을 때 너희들한테 건강에 도움되는 풀을 하나씩 뽑아오라면 너희들 뽑아올 수 있겠냐, 딱 이 질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는 것이 무엇이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옛날 이제 고대 철학을 드시다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간에 있어서도 어디가 나한테 최적의 자리이고 어디서 내가 자야 되고 어디서 공부해야 되고 어디서 밥을 먹어야 되는지가 원래는 다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알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가 제가 여기서 지금 밝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흔적을 제가 초광각적 지각 방식을 통해서 공간을 해석하려고 할 때 이제 어떤 역사적인 흔적이 있으면 굉장히 또 수월하게 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남아있는 흔적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요. 그것들을 이제 고대 건축 문화 유적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흔적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인돌이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호모 일리아드에서 나오는 이제 문구 중에 하나를 제가 떼었는데요. 이게 이제 이 고인돌에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도구를 들고 하늘의 어떤 명령을 받아내서 그 재판에서 이제 판결을 내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호모는 이게 기원전 6, 7세기인데 이때는 제가 또 알아본 바로는 막 소리 듣고 보고 하는, 이게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God hearing, voice hearing이고, 이게 듣고 보고 뭐 감각으로서 신기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내고 하는 거 아주 그냥 만연해 있었다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게 초광각적 지각 방식이 어떻게 건축에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가장 오래된 정보인데요. 제가 찾을 수 있는요. 이게 첫 번째 솔로몬 템플이 무너지고 나서 두 번째 솔로몬 템플을 지을 때 이 첫 번째 건축가가 막대기를 들고 와가지고 첫 번째 그 솔로몬 템플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고 어느 크기로 어떻게 뭐 이렇게 돼 있었는지를 이렇게 천사의 도움으로 측정을 해냈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막대기를 사용한 거고요. 정말 이거를 그대로 해서 재현을 그대로 해냈다고 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는 이제 여러 가지 물 찾고 광물 찾고 하는 부분으로서 어떻게 보면 퇴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전 세계에 널려져 있는 설명이 안 되는 미스터리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 건축 공간들을 이제 분석을 초광각적 지각 방식을 통해서 하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우주에는 여러 가지의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존재하는 지기들이 있는데 그 지기들을 이제 포착을 해내서 그 측정을 통해서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고인돌, 무슨 뭐 어떤 뭐 신전 이런 것들 왜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있는지를 그 상응하는 그 값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정말 이 지기를 정확하게 보고 이 사람들이 건축을 했구나, 이거를 이제 유추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지기들의 종류인데요. 여러 가지 제가 설영상 선생님 통해 가지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실제에서 이거를 적용시켜 가지고 이제 알아내는 지기, 즉 사람의 건축이나 사람의 생활에 크게, 그러니까 영향력이 굉장히 큰 지기를 좀 이렇게 선별한 게 13가지, 1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보면은 이제 답자를 다니면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서안의 대안탑 같은 경우도 이 대안탑의 높이와 위치가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방향 원주형 천기에 정확하게 그 상응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중심축이, 그 다음에 이 사이즈 또한 측정을 딱 해서 보면 이 기운에 가장 적합한 그릇으로서, 그릇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 공간으로서 이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선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용문석굴입니다. 용문석굴에 있는 불상들의 조각 크기, 옆에 있는 보살상들, 그 다음에 이 불상이 들어가 있는 이 굴의 크기, 높이, 이 모두가 지금 여기 떨어지는 핵심 하방향 천기에 의해서 전부 다 설정되고 거기에 의해서 흙이 파지고 한 겁니다. 지금 여기 이런 양식조차도
부처 여기 사이즈 자체도 하방향 원주형 청기의 사이즈의 어깨 여기 사이즈에 맞게끔 이렇게 측정이 돼서 조각이 된 거고요. 무지만 사례가 있습니다. 동서양을 넘나들면서 이런 사례들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것도 용문석굴에 아주 작은 불상들 조각해낸다는데요. 여기도 아까 같이 큰 거 떨어지는 것도 있죠. 여기는 조그만 거에 맞춘 아주 작은 기운들 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난 작년에 갔던 이집트 답사 때 피라미드 쪽도 당연히 그렇고요. 여기는 무슨 신전인데 여기가 룩소르 신전이었을 겁니다. 여기서도 이집트 왕들의 어떤 조각상들이나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거의가 제가 지금 측정한 걸로서는요. 여기 하방향 청기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크기, 위치, 방향 할 거 없이 좌향 할 거 없이 정확하게 상응하게 건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초과강적 지각 방식과 지기를 활용하여서 공간을 탐구할 경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공간이 조금 좀 실수로서 좀 변화했거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는데요. 이건 소림사에서 소림사에 있는 정각 중에 불상 위치가 이제 원래는 좀 뒤에 있는데 앞에 이게 하방향 청기가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원래는 이 정각이 어차피 여기 건축되어 있는 걸 보면 이거를 보고 여기 지었을 건데 그 불상에 놓는 위치가 시대에 따라서 이래저래 변형하면서 이제 이 개념을 놓치고 이런 거에 대한 컨셉도 놓치고 이런 자연의 어떤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시작되면서 이렇게 위치 같은 것도 뒤로 밀리거나 옆으로 가거나 아예 이 정각 자체를 사용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요즘에는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상의 위치도 오류도 판단할 수 있을 뿐더러 지금 정각들도 현대 여러 가지 자본에 의해서 크게 짓고 웅장하게 짓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보일 수 있는데 원래 이 기운에 만약에 최적으로 들어가려면 지금 2층 구조보다는 원래 1층 구조가 적합하다 이런 것도 알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기와 초강건축 지각 방식을 통해서 지기 분석을 통하면 지금 최적의 건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거의 답은 거의 여기 다 나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집트 모세이샘인데요. 이 모세이샘 또한 그 해당하는 상응하는 상방향 지기에 결부되게 정확하게 사이즈와 폭이 돼서 돼 있고 여기서는 이제 달마가 수련했던 장소 또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방향 원주형 청기가 직접 정확하게 떨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스터디인데 그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을 저희가 초광각적 지각 방식을 통해서 측정을 해본다면 어떨까? 이것 또한 지금 여기 부분이죠. 여기가 예전에 그 아테나 그 여신의 상이 있었다는 곳입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떨어지고 있다. 하방향 청기가 떨어지고 있고 그 사이즈 또한 최적으로서 이 신전 전체 사이즈가 그러니까 이 핵심 기운에 상응하게 이 전체 핵심 사이즈가 지어졌고 이것 높이 또한 또 상응하게 최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자리에다가 이 핵심 지그를 기준으로 피라미드를 세웠을 경우 높이가 얼만큼 될 건가? 지금 파르테논 신전 같은 그리스 양식의 경우에는 18.1m인데 이집트 피라미드를 적용시켰을 경우 94.5m까지 올라가는 게 적합하다고 나오고요. 아니면 마야식 신전은 54m, 중국식 아까 보았던 서안의 대한탑의 경우에는 24.2m 정도 높이가 설정되어야지 이 기운과 아주 최적으로 맞아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양식, 형상, 재질, 이걸 색깔에 따라서 이 핵심 기운을 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주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설계를 위한 측정은 아까 말대로 터를 분석하고 핵심 지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내고 그 핵심 지기가 있다면 거기에 알맞는 건물 사이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축과 경영이 만나는 점이고요. 건축과 경영은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네덜란드 석사 졸업할 때 이 개념을 갖고 제가 시도했던 건축 설계입니다. 그래서 먼저 터에 대한 선정이 됐고요. 지기에 대한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기의 그 위에 최종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나하나 점들을 다 찍어가지고 건물 모양을 만들어냈고요. 이거를 다 이어붙였고요. 그러니까 점을 하나하나 다 측정을 해서 선이 되고 면이 되면서 공간이 하나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공간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실험적인 건축 디자인 설계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안의 모습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울퉁불퉁하고 동굴에 들어간 느낌도 날 수도 있고 등등. 예, 기존에 보던 공간이랑은 좀 많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좀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예. 그래서 제가 결론을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깨달은 경영은 참 건축이었고 참 경영이라고 한다면 참 건축과 참 경영은 통한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명확한 개념 정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명정 개념에서 볼 수 있는 원래의 상태를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원래의 상태를 드러낸다, 원래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걸 드러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그거를 최적으로 드러낼 수만 있으면 건축뿐만이 아니라 모든 거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툴이다, 개념이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경영을 마지막에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면 아까 깨달은 건축을 정의랑 말만 바꿨습니다. 깨달음을 바탕으로 본성에 대한 자연에 대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그 존재 원리에 입각하여 특정 집단의 공동적 목표, 가치 그리고 신념을 정하고 여기가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한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조직과 구성원들의 최적 역할 분담과 배치. 그러니까 이거는 최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부분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연결지음을 통해 최적의 드러내만 할 수 있다고 만드는 것. 그것이 곧 자신의 본질, 개개인의 본질, 스스로의 본질, 즉 무궁무진한 우주에서 터져나오는 무한한 창조, 창의랑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곧 이미 내 안에 있는 진리, 이미 망에서 진으로 갔을 때 그쪽 진으로 갔을 때 터져나올 수 있는 그 진리, 이미 들어있는 그 진리를 아는 것, knowing the known, knowing the already known도 되는데 그냥 knowing the known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곧 성명정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깨달은 건축이 주창하는 개념이기도 하고 깨달은 경영 또한 그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아야지. 네, 뭐 질문 있으시면은 네. 아주 특별한 그 발표입니다. 아까 그 우주의 길을 했다는 건 어떻게 측정을 한 겁니까? 그건 제가 조금 있다가 그거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 그래. 그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건 측정 결과가 없습니까?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이거는 네, 얘가 나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몇개 보여드리지. 우리나라 거 얘는 없었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예, 중국 거랑 중국하고 있었는데 저희 대한민국하고 뭐저 이름 독일 들어서 있는데 그래. 석굴암부터 석굴암에서 또 우리나라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절 위주로 예. 우리 선생님 나중에 한다니까 그럼 제가 지금 네. 질문을 예. 제가 그거 먼저 설명을 드리 지난번에 제가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이 시간 설명을 순서가 해서 바뀌네. 순서가 예, 바뀌네. 발전거리 결석을 해서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뭐 그러면 바로 다 그러면 되셨나요? 다음 질문 뭐 듣고 나서 다시 네. 하든가 토론 시간이 하든가 아, 예. 네. 또 질문하실 텐데. 그 참고로 하나 이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현수군이 지금 이 발표한 내용은 네. 한편으로 우리나라 사상이 없어집니다, 사실은.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건 있으시겠지만, 네. 이 친구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사상 아니어도 되는데, 네. 우리나라 사상을 써도 또 되잖아요. 그죠? 네. 최고 이론이니까. 네. 네. 그 우주와 내가 합일됐다는 그 신선적인 선의 사상을 그 컨셉을 이 친구가 활용해서 설명하려고 시도를 한 거고요. 네. 사실은 나와 우주 합일되어 있다는 그 안에 신일 합일의 사상이 네. 하나만 잘 끄집어내서 네. 순식간에 잘해서 직관 체계라는 게 제가 가르치기도 그렇게 했고 온 개념이 네. 그 신의 생각이 내 생각일 수만 있으면 네. 이 정답을 바로 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개념을 뽑아낼 수 있는 건 훈련에 의해서 뽑아내는 훈련을 저희가 사실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이제 조금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보여드릴 거고요. 그렇게 방식을 해서 이제 점을 찍게 되고요. 점을 찍어서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되고 선은 면이 되고 면이 입체가 되어서 그럼 이제 건축도 되고 조각도 되고 뭐 이런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왔는데 여기서 노력이 이제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는 성명정 사상으로 풀어가는데 문제가 없어서 일단 시도했는데 핵심되는 사상을 가지고 일단 제가 한번
총대 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주의 우화일체를 보는 건데 이건 누가 우화일체를 만들고 그 설계하는 겁니까 건축을? 우화일체. 네, 누가 우화일체? 우주적인 그 원리를 해서 성명전에서 우주적인 원리를 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뭐 피라미드는 40몇 미터, 대한탑은 뭐 20몇 미터 네네네. 그런 건 설계를 누가 하는 겁니까? 설계한 사람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있었던 거죠 그거를. 그냥 그거 경영했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각국마다 다 하시다는 거. 네네네. 네. 그럼 우리나라도 있었다고 보는 전 건 단계적으로 네.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아. 설명하고. 네네. 그게 이 틈을 좀 찾아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 설명해서 그 내가 할게. 네. 네. 저 그리고 좀 다만 저, 예. 예. 저 그러므로 뭐 아까 다 설명했는데 저 요새 보면 우리나라 지금 부상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상 예. 부상 만드는 사람이 그 아까 그리스 그거 드러내는 개념 그걸 지금 적용시키고 있어요. 네네. 우리나라도 네. 그거를 좀 같이 합치면 동서양 같이 있다. 네. 하면 더 좋. 아 우리나라 지금 적용 누가 하고 있다는? 지금도 아니 부상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개념으로 한다고 아 불상 만세. 방송에 다큐멘터리에서 했어요. 아 그래요? 조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네. 기본으로 해야 아니, 기본이에요. 되는데 예, 그래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기교적인 네. 데 빠지니까 예. 이제 그 공부들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자꾸 하다가 보면은 아마 자기 스스로도 터득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예. 원하면은 이제 아까 윤재 작가의 개념이 나왔습니다만 자기 자신 안에 모든 게 이제 모든 답이 들어있으니까 내가 뭔가 하나 이렇게 집중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보면은 자기 스스로 터득을 하는 거죠. 지금 이거 찾아낼 방법이 뭐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거든요. 저 선생이 자기 혼자 이제 그 어떤 문제를 자꾸 해결을 하려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찾아나간 거거든요. 아까 이제 뭐 열매까지 된다. 이제 그 방법이 무슨 뭐 지금 이제 다 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대충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유적답사라든지 이런 걸 해보니까 한 1000년 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우리 그 한국으로 치면은 근세조선 들어오면서 사라진 거고요. 우리 중국 대륙으로 봐서는 한 명나라 때부터 거의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유일하게 지금 그 북교 그러니까 그 명나라가 그 저거 한 것 중에 천단이 있는데 천단은 건 천단. 그 건국하고 나서 상당히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걸 짓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틀 자리다 지은 거 아닌가? 왜냐면 거기가 그 저기 저 뭐야 역사적으로 유래가 있는 도시거든요. 북경이 뭐 어느 날 갑자기 거기다 뚝 하고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그 자리다가 온 게 아닌가. 그런데 그거 말고서는 그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그 자금성의 그런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고 지금 뭐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저 예를 들었습니다만 인도를 가보니까 1600몇 년도에 타지마할이 하지마. 1600년도에 1600년도에 17세기. 네, 뭐 그때까지 거기는 아마 그 기부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타지마할은 그런 걸로 써있던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겁니다. 아마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앙코르와트는 15세기까지도 남아있었어요. 앙코르와트는 400년대니까요. 15세기죠. 15세기. 앙코르와트도 이제 앙코르와트가 지금 한 남아있고요. 8세기 정도서부터 10몇 세기까지 건축 15세기까지는 뭐 흔적들이 네, 남아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하는 사람들 어떤 그 개인적인 영감을 갖고 이제 조각을 한다. 영감을 이제 자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험을 해서 하는 자꾸 건데. 이제 집중을 하고 이제 그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네.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터득을 해나가는 거겠죠. 그렇겠죠. 네. 그게 이제 그 나름대로 스승이 그자 예. 죽을 때쯤 되면 이제 이렇게 다 하나 떼주는데 딱 이제 나오게 그거 되는 거지. 그게 지금 이어졌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예. 결국은 동서양도 같이 그 개념이 예. 적용이 되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요, 예. 그거를 주장을 하는 거지, 실제로 그걸 했느냐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게 이런 거잖아요. 누구든 뭐를 할 때는 자기 안에 이제 예술성을 드러내고자 하고 가장 그 예술성은 지금 우리 조장님 말씀하신 이제 그런 내용인데 목표는 그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직관과 직감을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직감이 발전을 해서 직관의 세계로 들어가야만 정답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직관의 세계에 들었다는 생각까지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개입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박수왕님 말씀하신 어떤 것처럼 네. 의도는 그런데 네. 의도는 그런데 자신의 드러냄을 지금 이제 직관 체계는 자기를 있는 그대를 드러내야 되는데 네. 그거가 약해지면 그 수준 뺏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맞을 거예요. 그 뜻을 하시려고 네, 그러는데 이걸